많은 분들이 하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람한 하체는 어깨만큼이나 매력적인 부위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체하는 날이 다가오면 괜히 무섭고 하기 싫고 시험 기간을 앞둔 학생의 기분이 됩니다. 하체 말고는 진짜 다 재밌어 보입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것처럼 하체가 싫어지는 이유는 상체와 다르게 눈에 띄는 변화가 빠르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약점과 강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루틴을 짜고 일주일에 한두 번 단순히 하체를 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지만 시간도 없고 바쁜 우리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쇠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운동해도 어느 지점까지는 성장하겠지만 밸런스 있고 멋진 하체를 빠르게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하체를 키우려면 하체 루틴을 짤 때 본인의 약점에 기반한 루틴을 짜야 합니다. 분명 사람마다 대근육들을 기준으로 하체의 약점과 강점이 모두 다릅니다. 본인의 약점에 맞춰 디테일하게 하체 루틴을 구성하신다면 빠르게 밸런스 있고 우람한 하체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학과 연구에 기반해 하체의 대근육 3가지를 기준으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체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루틴을 알려드리기 전에 디테일한 하체 루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동을 하기 전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운동을 수행하는 순서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헬서들이 세션 초기에 수행하는 운동에 대해 근비대와 근력을 더 잘 얻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운동 루틴을 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각각의 약점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4가지 운동을 활용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퇴사두근이 약점이라면 이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햄스트링이 약점이라면 이 순서로 운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둔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으시다면 이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각각의 루틴에서 초급자의 경우 숫자의 양 극단에서 가장 낮은 횟수로, 중급자 이상의 경우 높은 횟수로 운동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4가지 운동의 자세 및 운동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퇴사두근의 근활성도가 높은 2가지 운동인 백 앤 프론트 스쿼트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바벨 백스쿼트입니다. 이 운동이 첫 번째로 소개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백스쿼트는 거의 모든 하체 근육을 동시에 때려줄 수 있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제대로 된 자세로만 한다면 대퇴사두근뿐만 아니라 둔근까지 집중적으로 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헬서분들이 하는 2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딩크가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문제입니다. 2가지 실수 모두 허리 부상의 위험이 있고 하체를 사용하는 가동 범위가 짧아져서 하체 근육에 제대로 자극을 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체를 제대로 조질 수 있는 바벨 백스쿼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발바닥입니다. 스쿼트 동작 시 발바닥으로 저항한다는 느낌을 찾아야 합니다. 앉을 때는 발바닥 전체로 무게를 받고 일어날 때는 약간 뒤꿈치 쪽으로 힘을 주며 일어납니다. 실제로 사람의 척추가 몸의 중간보다는 살짝 뒤쪽에 있고 그 의미는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약간 뒤쪽으로 중심을 둔다고 생각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바닥으로 스쿼트를 한다는 감을 익히신다면 안정적인 스쿼트는 물론 다른 부위에 자극을 빼앗기지 않고 하체를 제대로 털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딩크가 일어나는 지점까지는 스쿼트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버딩크가 일어나는 지점이 다르지만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할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영상을 찍어 본인의 자세 및 가동 범위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발목이나 아킬레스건, 고관절, 천골의 각도 등등 다양한 이유로 버딩크가 남들보다 빨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역도화를 신거나 작은 플레이트를 발 뒤꿈치에 받치고 운동하시면 조금 더 가동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최대의 가동 범위로 풀스쿼트를 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 하프 스쿼트를 풀스쿼트보다 더 높은 볼륨으로 조져도 풀스쿼트가 더 큰 자극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운동의 목적이 다리의 근비대라면 풀스쿼트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엉덩이가 무릎과 평행하는 정도로는 내려오셔야 합니다. 버딩크가 있으신 분들은 버딩크 지점 직전까지. 스미스 머신으로 백스쿼트를 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 연구를 참고해 바벨과 스미스 머신의 근활성도를 비교해보자면 바벨로 백스쿼트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스미스 머신보다 43% 더 높은 근육 활성화를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발바닥에 집중하며 바벨로 백스쿼트를 하고 동작이 무너지지 않는 최대 범위의 풀스쿼트로 진행해주시면 최상의 결과를 가장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론트 스쿼트입니다.
얼핏 보면 백스쿼트랑 동작도 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프론트 스쿼트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프론트 스쿼트는 다리의 모든 주요 근육들을 제대로 때려줄 뿐만 아니라 상체 근육까지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측방 광근, 대퇴직근 같은 특정 근육들은 백스쿼트보다 프론트 스쿼트에서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백스쿼트뿐만 아니라 프론트 스쿼트를 같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균형 잡힌 대퇴사두근의 발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백스쿼트와 동일하지만 유연성 문제로 시작 자세를 잡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프론트 스쿼트는 바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모간까지 넣어야 하는데 유연성이 부족해 팔꿈치가 충분히 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손가락으로 바벨을 잡으시거나 이처럼 팔을 엇갈린 상태로 잡으시면 됩니다. 운동을 처음 하시는 경우 백스쿼트보다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앞선 연구 결과를 보셨듯 무게를 조금 낮추더라도 스미스 머신보다는 바벨로 운동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햄스트링과 둔근의 근활성도가 높은 두 가지 운동입니다. 두 동작 모두 스쿼트보다 둔근을 더 많이 활성화하고 햄스트링의 근활성도가 높아 일반적인 스쿼트로는 제대로 키울 수 없는 부위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하체 운동 루틴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는 일반 스플릿 스쿼트와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동작이지만 훨씬 더 깊이 앉을 수 있어 대퇴사두를 강하게 때려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대퇴사두뿐만 아니라 둔근과 안쪽 허벅지까지 때려주는 운동이죠. 심지어 허리 부담은 더 적습니다. 근육과 근력의 발달 측면에서도 스쿼트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좋은 보완 운동입니다. 그리고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는 한쪽씩 번갈아 운동하는 편측 운동이기 때문에 스쿼트와 레그 프레스 같은 양측 운동만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뒷발을 벤치에 이렇게 놓아서 시작 자세를 잡습니다. 뒷발은 평평하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발끝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 자세를 잡았다면 무릎이 닿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구부러진 다리의 앞쪽 허벅지가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항상 가슴은 들고 상체를 유지하며 무릎이 발끝 너머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앞발의 뒤꿈치로 발바닥을 강하게 밀며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할 때 무게 중심의 대부분이 앞쪽 다리에 있어야 합니다. 뒷발로 밸런스를 잡고 손은 이렇게 옆구리를 잡거나 앞으로 뻗어 균형을 잡으셔도 됩니다. 무릎에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패드를 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운동은 웨이티드 힙 스러스트입니다. 이 운동의 필요성은 둔근에 미친 글루트가이라 불리는 연구원 브렛 콘트레라스가 광범위하게 연구한 결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스쿼트 중 둔근의 평균 활성도가 최대 자발적 수축의 약 50에서 70% 정도로 상당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상대적 하중을 사용한 힙 스러스트의 경우 평균 활성화 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최대 자발적 수축을 보였으며 둔근의 상부 섬유를 더 잘 활성화했습니다. 사실 이 운동은 지가 만들었습니다. 둔근의 발달을 최대화하고 싶다면 스쿼트와 함께 힙 스러스트를 병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 동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맨몸으로 먼저 충분히 동작을 익히시길 제안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중량을 치기 쉬운 운동이므로 점차 무게를 올리시면 됩니다. 운동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벤치에 이렇게 등을 고정하는데 견갑골보다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몸을 완벽하게 거치하면 됩니다. 반드시 턱은 당기고 복근을 수축합니다. 턱을 젖히면 허리가 아치가 되고 허리 부상에 취약한 자세가 됩니다. 바의 종류는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바는 골반 위치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골반을 이렇게 뒤로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늘리시면 되는데 골반이 내려갈 때는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야 엉덩이가 효과적으로 이완이 됩니다. 너무 내려가면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힙 스러스트는 너무 가동 범위를 길게 쓸 필요 없이 수축성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발의 위치 또한 중요한데요. 너무 벌리거나 너무 좁히지 않아야 합니다. 발을 너무 멀리 뻗으면 둔근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햄스트링에 힘이 들어갑니다. 발을 너무 당기면 무릎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무릎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연구 결과 발끝을 바깥쪽으로 돌리면 대둔근의 활성도가 확연하게 올라가니 발 방향도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힙 스러스트의 경우 주로 대둔근을 강화하는 동작인데 대둔근만 강화하면 무조건 힙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둔근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밴드는 무릎 위치에 끼시면 되는데요. 동작 내내 다리를 벌리는 것만으로 중둔근에 힘이 들어가 힙딥 없이 예쁜 엉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작정 하체를 조지는 것이 아닌 본인의 약점에 따라 루틴을 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운동하신다면 약점을 극복하면서 빠르게 하체를 키울 수 있고 전반적인 다리 성장에 균형을 맞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항상 그렇듯이 개인차를 염두에 두고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맞는 운동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 횟수, 운동의 종류 및 볼륨을 조정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제안드린 루틴 또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세션 초기에 하는 운동들이 근비대와 근력 증가를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므로 하체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 운동 시에도 참고하여 약점에 기반한 루틴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